사회 1단원 10차시 생활 속에서 민주정치의 중요성과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6쪽을 시작할 텐데요. 그래 보시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모습을 써봅시다. 아까 우리가 9차시에서 얘기했듯이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 그 자체가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규칙을 정할 때 무엇을 할 때 정치의 모습이 이루어지는지, 또 학급에서는 어떤 모습을 할 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모습일 때, 지역에서는 어떤 모습일 때. 그래서 한 가지만 써보면 가정에서는 집안일의 순서를 정하기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씩 막 정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급에서는 아까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청소구역 정하기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다음 학교에서는 정교 어린이회 임원 선정하기, 지역에서는 효과적인 쓰레기 분리 방법 생각하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것 자체가 이 탐구 활동에 들어갑니다. 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신분 높은 사람들만 국가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었으나,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신분제 사회라고 해요. 신분제 사회에서는 이게 왕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하고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독재라고 부르죠. 예.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신분이나 재산, 성별, 남녀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없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신분이 높고 낮음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가보경장이라고 1886년인가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가보경장 때 신분에 대해서 없어졌고요. 그리고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상관없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찾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민주주의란다. 이제 보면 여기 이 부분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별, 재산과 관계없이 문제에 참여한다. 요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이 존엄하다 이 말이에요. 존엄하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방식은 뭐예요? 자유롭고 평등하게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을 함께하는 이것이 뭐다? 이게 민주주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금 더 해보면 이 자유와 평등은 비슷한 아주 좋은 개념이면서도 이 두 개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평등은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는 것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둘 다 중요한 가치이면서 둘 다 서로 대립되는 가치예요. 이걸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민주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에는 뭘 둬야 되느냐? 인간은 존엄하다고 하는 그 가치를 두고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평등을 얼마나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어떤 절차나 방식이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자유와 평등을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조절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자치회, 주민자치회, 시민공청회, 지방의회 같은 민주주의의 다양한 예가 있는데요. 이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만 지켜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절하는 그 과정이 녹아 있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청회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공공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전문가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야기, 즉 의견을 들어보는 활동을 공청회라고 합니다. 다음 38쪽.
여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존엄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자, 우리는 그 사람의 신분, 재산, 성별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중받아야 되는 가치를 가집니다. 네. 국가나 다른 사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를 행사하는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 자유는 상대방을 침범하는 자유까지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 또 신분, 재산, 성별, 종교, 인종에 따라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자유를 인정받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해서 안 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고, 신분, 재산, 성별, 종교, 인종 등에 따라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은 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가지는 기본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가지예요. 인간은 존엄하다. 예, 태어나서부터 존엄하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천부인권이라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부여해준 인권, 태어나면서부터 부여한 인권, 그리고 자유, 나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상대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어요. 자, 누구에게나 신분, 재산, 성별, 인종에 따라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평등이 바로 이 민주정치의 세 가지 기본 정신입니다. 다시 볼까요? 인간의 존엄, 자유, 그리고 평등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 3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어렵다.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대표자를 뽑고, 우리는 얼마 전에 선거를 치렀죠? 선거 대통령도 뽑고요. 네.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안 뽑아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도지사, 그리고 지방의원, 예, 이렇게 뽑습니다. 그걸 대표자라 부르죠. 대표자를 뽑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한다.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래서 대표를 직접 뽑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진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독재를 하더라도 선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원칙이 안 지켜지면 독재예요. 그렇다면 민주선거에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예,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거하고 국민투표라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근데 국민투표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바꾸어야 되는지를 결정할 때는 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곳이 어디다? 선거관리위원회다. 부정선거는 일어나지 않는지 감시하고 국민에게 선거를 관한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합니다. 자, 민주선거의 원칙입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인데, 보통선거란 것은 누구나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것이 보통선거. 예, 누구나. 그 다음에 평등선거는 부자든 가난하든 한 사람이 한 표씩만 행사하는 것이 평등선거. 직접선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 투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직접선거예요. 그 다음 비밀선거는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비밀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하고 나서 누구 뽑았어요? 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상생활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